어머니, 더러운 손으로 만든 음식 우리 애들 못 먹여요. 안 돼, 혜진아. 어머니 더러워요. 더럽다고요. 못 먹여요. 더러워요. 더럽다고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 생활비를 아껴서 산 우리 지호가 좋아하는 한우와 전복이 모두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더러운 손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 지호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던 이 손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주들을 키웠던 이 손이, 3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던 이 손이 더럽다고 손이 빨개지도록 씻었습니다. 하지만 씻어도 며느리의 말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평생을 일한 내 손은 굳은 살이 박히고 거칠어졌지만 깨끗한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손으로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준호네 반찬, 아들 이름을 걸고 시작한 가게였어요. 남편이 제 앞으로 사준 가게였습니다. 당신 음식 솜씨로 번 돈이니까 이 가게 당신 명의로 했다. 박영자 사장님 축하합니다. 개업하던 날 남편과 준호 그리고 저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준호네 반찬 간판 아래 행복했던 그 순간 매일 새벽 5시 주방 불을 켰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사장님, 이 집 김치 너무 맛있어요. 우리 집 양반이 이 집 김치만 드시잖아. 잡채 진짜 맛있어요. 2개 싸주세요. 그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났습니다. 남편과 아들, 이렇게 셋이 함께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7살이었을 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이 7살 준호가 울며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아빠 보고 싶어? 아빠 그만 자고 준호한테 오라고 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준호는 어떻게 되나요?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젓갈 냄새는 더 깊이 배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손으로 준호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20년을 그 가게에서 일했어요. 준호는 잘 자라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엄마, 나 대기업 붙었어. 평생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이 거칠어진 손도 의미가 있었구나. 엄마는 평생 거친 손으로 일했지만 우리 아들은 다른 삶을 살겠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준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혜진.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결혼식 날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하얗고 매끈했습니다. 혜진 손과 제 손은 너무 달랐어요. 이 아이 손은 제 손처럼 거칠어지면 안 되겠다. 저는 딸처럼 며느리가 예뻤습니다. 둘은 신혼집으로 며느리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첫 손주 지수가 태어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작은 생명이 지수를 처음 안았을 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몸이 부서져도 아픈 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게 손주 사랑이었어요. 혜진이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를 다녀야 해서요.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요.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봐줘야지. 이 작은 생명을 제가 지켜야죠. 그렇게 아들 가족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가게와 육아를 병행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식재료 구입하고 정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수 아침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등원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반찬 가게로 나갑니다. 오후 3시에는 지수를 찾아와 놀이터에서 좀 놀다가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다 먹은 저녁을 치우고 어지러진 집안을 정리하고 밤 10시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무릎도 시렸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웃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 한마디에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아픈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젊어서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과 함께 있어주질 못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에게는 내 사랑을 원없이 다 주자. 그런데 3년 후 혜진이 또 임신을 했습니다. 둘째, 지호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지호를 봤을 때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또 하나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속삭였어요. 지호를 위해 가게를 접기로 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게를 접으면 30년을 일한 곳인데 제 인생인데 그냥 없어지는 건가? 다음 날 아침 가게로 갔습니다. 새벽 4시 가게 불을 켰어요. 텅 빈 주방. 언제나처럼 김치를 담그려고 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이 부엌에서 혼자 많이도 울었었는데 맵고 짜고 이따금씩 달던 내 인생을 버티게 해준 가게.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벌써 오셨어요? 돌아봤습니다. 은희였어요. 은희, 35살. 10년 동안 제 가게에서 일한 직원. 싱글맘이에요. 중학생 딸 하나 키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일했어요. 은희를 보면 혼자 자식 키우며 의지할 데 없던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나 힘이 돼주고 싶었습니다. 은희야. 네, 사장님. 나 가게 접어야 할 것 같아. 은희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손주들 봐야 해서. 그럼 저는 어디로? 은희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이 가게가 은희의 생계였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은희야, 이 가게 네가 맡아볼래? 은희가 저를 봤습니다. 반찬 만드는 법도 다 가르쳐 줄게. 레시피도 전부. 은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장님, 넌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 이 가게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 정말, 정말요? 은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돈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평생 남의 가게에서만 일할 줄 알았어요.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잖아. 이 가게 은희 네가 하면 잘할 수 있어. 사장님, 저는 그렇게 큰 돈이 없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이면 어때? 얼마 전에 적금 탔다고 좋아했잖아.
그거면 될 거야. 사장님, 그렇게 싸게 해주신다고요? 은희야, 이 가게는 내 남편의 유산이고 내 30년 인생이야. 네, 사장님, 꼭 잘 지킬게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가게를 나왔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준혼의 반찬, 간판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은희가 지킬 거였습니다. 잘 부탁해, 은희야.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그날 밤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가게를 잃은 슬픔보다 은희에게 희망을 준 기쁨이 더 컸어요. 7년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13살, 지호는 9살이 됐어요. 제 인생은 손주들 중심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지수 학교 보내고, 지호 어린이집 보내고,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오후에 지호 데리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매일매일 똑같았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이 웃으니까. 그런데 지호 9살 생일 2주 전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혜진과 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혜진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 그래프 같은 게 보였어요. 어머니, 코인 아시죠? 이 코인이요. 제 친구 남편이 증권사에 다니는데 곧 대박 난대요.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어요. 불안했어요. 지금 2억 넣으면 1년 안에 20억 된대요. 혜진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가게 있잖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게를 팔아서 코인 투자하면 10배는 벌 수 있어요. 그럼 애들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고. 혜진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가게는 못 팔아. 왜요? 그건 평생의 자산이야. 어머니, 가게가 지금 3억이잖아요. 그걸 10배로 만들 수 있다고요. 30억이에요, 30억.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혜진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는 코인이 뭐 하는 건 줄 몰라. 잘 모르는 곳에 그렇게 큰 돈을 넣을 순 없다. 아니에요. 확실한 정보라니까요. 혜진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가게는 위치도 좋고 아직도 장사가 잘 되고 있어. 나중에 그 가게가 자리 값을 할 거다. 준호야, 이건 내 아버지가 엄마에게 남겨준 거야. 나중에 애들이 크면 물려줄 거야. 절대 팔 수 없어. 그 순간 혜진 표정이 변했습니다. 환한 미소가 사라졌어요. 차가운 얼굴. 그러세요. 일어서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괜찮아.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부동산 어르신이 절대 팔지 말라고 했어. 나중에 애들 주자. 응?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청소 좀 하세요.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령조였어요. 알겠어. 구석구석 빠짐없이요. 알겠다. 점심때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혜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짜요. 그래. 어머니가 만든 반찬은 항상 짜요. 어머, 그랬니? 조심할게. 애들 건강 생각 좀 하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을 요리했는데,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는데, 짜다고.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설거지는요? 아가,
지금 할게. 빨리요. 싱크대에 그릇 쌓이면 지저분해요. 그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고용주 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저를 하녀처럼 대했어요. 어머니, 제 방 청소 안 했어요. 어머니, 빨래 개는 것도 성의 없어요. 어머니, 식탁 좀 다시 닦으세요. 끈적거려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 지수와 지호는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따라서 그때 깨달았어요. 가게를 안 판 게 잘못이 아닌데 혜진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2주가 지났습니다. 혜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응? 이제부터 용돈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응? 뭐라고? 어머니, 월세 받고 계시잖아요. 가게에서 어머님이 저희보다 훨씬 부자세요. 그걸로 사세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아, 그게 저희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에 빠듯해요. 어머니 용돈까지 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 좋은 가게 월세면 충분하시죠? 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게 파셨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혜진은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용돈이 끊겼어요. 은희에게서 받는 월세 3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월세 30만 원으로 아껴 살아보려고 했지만 어림없었어요. 병원비, 교통비, 생필품 30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제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고 있었어요. 그마저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자. 면접을 봤어요. 할머니, 65세시네요. 네. 일이 좀 힘든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나 공공근로 하기로 했어. 혜진이 빙긋 웃었어요. 그러세요. 용돈이라도 버세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공공근로 첫날. 주황색 형광 조끼를 입었어요. 등에 공공근로라고 써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받았어요. 할머니, 이 구역 청소하시면 돼요. 네. 새벽 7시 길거리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낙엽을 쓸었어요. 쓸레기를 주었습니다. 하수구를 청소했어요. 손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변했어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혜진이 제 손을 봤습니다. 어머니, 응? 손 좀 보세요. 저는 손을 숨겼어요. 너무 더러워요. 청소하다가 그런 손으로 요리하시면 어떡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 좀 깨끗이 씻고 오세요. 그래. 알았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칠을 3번 했어요. 하지만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제 모습,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혜진은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 애들 밥은 제가 할게요. 네, 어머니 손이 너무 더러워서요. 제가 씻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찝찝해요. 앞으로 요리는 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저는 요리를 못했습니다. 아이들 먹이는 것이 제 기쁨인 것을 알면서 30년을 요리했는데 손주들 밥을 못 만들었어요.
더러운 손이라고. 더 심한 건 손주들이었습니다. 지수가 물었어요. 할머니, 손 왜 그래요? 공공근로 하느라. 더러워요. 지호도 제 손을 피했습니다. 할머니, 나 안 안아도 돼요. 제 손이 더럽다고. 손주들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호 9살 생일이 왔습니다. 새벽 4시 30분. 남몰래 일어났어요. 오늘만큼은 손주 생일상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아껴두었던 돈으로 한우를 샀어요. 값비싼 전복도 샀습니다. 3시간 동안 미역국을 끓이고 생일상을 차렸어요. 우리 지호가 좋아하는 잡채도 갈비도 만들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할머니 손맛을. 아침 7시 30분. 지호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생일상이다. 지호야, 생일 축하해. 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와, 할머니 진짜 대박. 고마워요. 할머니 미역국이 최고예요.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러워. 혜진아? 어머니가 끓이셨죠? 지호야. 혜진이 지호를 봤습니다. 할머니 미역국은 더러우니까 너도 먹지 마.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잡채도 할머니 손 닿았으니까 더러워서 못 먹어. 혜진이 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공공근로하며 아낀 돈으로 장을 보고 새벽부터 정성 들여 차린 생일상이 전부 쓰레기가 됐습니다. 지호가 울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만든 건데 조용히 해.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공공근로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게. 하지만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났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 20년 동안 모은 돈, 2억, 통장 이름 지수 지호 학자금, 손주들을 위해 아껴둔 돈, 대학 갈 때 쓰라고, 결혼할 때 쓰라고, 절대 쓰면 안 되는 돈.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조금만, 생활비로 조금만 쓰고 다시 채워 넣으면 돼.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없었어요. 다시 찾아봤습니다. 없었어요. 온 방을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디 갔지?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통장을 잃어버렸는데요. 신분증 주세요. 확인하더니 직원이 말했습니다. 잔액이 0원인데요. 네, 작년 9월부터 6번 출금하셨어요. 3천만 원씩. 제가 언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아니, 이거 제가 아닌데. 할머니, 도장이 똑같은데요? 누가 위조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혜진,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혜진 방,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름도 모를 가방들이 가득했어요. 하나, 둘, 셋, 10개가 넘었습니다. 가격표를 봤어요. 2천만 원, 1,600만 원, 500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손이 부서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
2억이 명품 가방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혜진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혜진아. 네, 내 통장 어디 있어? 혜진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수 지호학자금 통장, 2억 있던 통장, 내가 가져갔지? 혜진이 웃었습니다. 비웃듯, 증거 있어요? 내가 내 통장 들고 갔잖아. 그게 저란 증거 있어요? 혜진아, 목이 메었습니다. 그 돈 30년 모은 거야. 손주들 학자금이야. 손주들요? 혜진이 코웃음 쳤어요. 지금 당장 애들 교육비에 쓰는 게 낫죠. 명품 가방 사는 게 교육비야? 제 돈 제가 쓰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 돈? 당연하죠. 어머니 명의로 된 거라고. 전부 어머니 거예요? 우리 가족 돈이죠. 가족?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희한테 나는 가족이 아니었잖아. 더러운 손 가진 할머니였잖아. 혜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돈 돌려줘. 싫은데요? 혜진아. 어머니. 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늙으면 제가 다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혜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귓가에 속삭였어요. 고소하시게요? 지수 아빠 이혼하는 꼴을 보셔야겠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제 손을 봤어요. 떨리는 손. 30년 일한 손. 2억 모은 손.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또 그날 공공근로를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계단 청소예요. 네.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사람들이 오르내렸어요. 젖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쓸었습니다. 하지만 쿵, 발이 미끄러졌어요. 몸이 떨어졌습니다. 계단 여러 개를 굴러 내려갔어요. 할머니,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허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릎도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병원, 허리 염좌입니다. 무릎도 인대 손상이 있고요. 최소 2개월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호가 부축해줬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다 힘들었습니다. 혜진아, 물 좀. 혜진이 들어왔어요. 물을 툭 놓고 갔습니다. 고마워. 대답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방치됐어요. 아침도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배고파.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점심때 혜진이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드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혜진아, 나 좀 일으켜줘. 혼자 하세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벽을 짚고 힘들게 걸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씨, 어머니 이대로는 안 돼요. 혜진이었습니다.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저희가 24시간 케어할 수도 없고 요양원 보내드리는 게 어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야 할까? 준호 목소리였어요.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낫죠. 그럼 제가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준호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응? 요양원 알아봤어. 요양원?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 다시 넘어지시면 어떡해.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엄마,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를 위한 거야. 거짓말.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치우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사진 한 장, 남편이 영자 앞으로 사준 가게, 개업하던 날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 준호네 반찬 간판 아래, 남편과 준호, 그리고 저, 행복했던 그날,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 가요.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수와 지호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할머니, 잘 있어요. 작은 목소리. 준호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어요. 요양원, 국가지원 4인실, 낡고 오래된 곳, 침대 하나. 그게 제 자리였어요. 할머니, 여기 계시면 돼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 나는 여기서 죽는 건가? 눈물이 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한 번 왔어요. 한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주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매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허리는 조금 나아졌어요. 무릎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요양원 직원이 왔습니다. 할머니, 네, 비용이 3개월째 밀렸어요. 비용? 보호자한테 연락해도 안 받으세요. 준호가 낼 거예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나가셔야겠어요. 네, 뭐라고요? 오늘까지만 계세요. 어디로 가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에요. 그날 오후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사진 한 장, 남편이 사준 가게, 개업하던 날, 행복했던 그 사진. 그게 전부. 요양원 문 앞에 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뚜.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끊겼어요.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끊겼어요. 일단 여기서 떠나자. 무작정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낯익은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우리 가게가 있던 시장. 급히 벨을 눌렀습니다. 기사님, 저 좀 내려주세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시장 입구. 30년을 일했던 곳.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골목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가 있던 자리. 멈춰 섰습니다. 준호네 반찬. 간판은 그대로였어요. 은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이 줄 서 있었어요. 은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 잘하고 있구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은희에게 갈 수는 없었어요. 시간은 점심때가 다 되어 갔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뭘 좀 먹어야겠는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몇천 원 있었어요. 아니야. 돈을 아껴야 해. 시장 한쪽 벤치가 보였습니다. 그곳에 앉았어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어요.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손을 봤어요. 떨리는 손. 이제 어떻게 하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을 힘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그때 사장님? 사장님이세요? 누군가 불렀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 사장님, 맞으시죠? 은희야? 은희였어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나온 듯 했습니다. 세상에 사장님, 은희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은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요양원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발길이 여기로. 세상에. 은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요. 은희야, 미안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서요.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은희 집,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였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중학생쯤 된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수연아, 인사해. 이분이 엄마한테 가게 물려주신 분이야. 아, 수연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사장님 씻으세요. 여기 옷도 있어요. 은희가 챙겨줬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드세요. 고마워.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만인지 따뜻한 밥. 눈물이 났어요. 사장님,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공근로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 허리랑 무릎을 다쳤어. 그래서 요양원에. 하지만 아들이 비용을 안 내서 쫓겨났어. 은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세상에. 며느리가 통장도 훔쳐갔어. 2억. 30년 모은 돈. 명품 가방을 샀더라고. 코인인가 뭔가 그것도 한데. 사장님 고소하세요. 증거가 없어. 그리고 영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준호랑 이혼하면 어떡하니? 애들이 불쌍해서. 일단 여기서 쉬세요. 몸 추스르시고요. 고마워, 은희야. 당연한 거예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사장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랑 서연이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2주가 지났습니다. 따뜻한 밥, 편한 잠자리, 몸이 회복됐어요. 허리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릎도 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혜진, 통장, 2억, 명품 가방, 모든 게 선명했어요. 은희야, 네 사장님, 나 복수하고 싶어. 하지만 방법이 없어. 증거도 없고 돈도 없고. 사장님, 은희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강한 분이에요. 30년 혼자 아들 키우셨잖아요. 다시 일어나실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어요. 허리도 괜찮아졌습니다. 무릎도 이제 괜찮았어요.
어느 날 은희가 흥분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가게요. 우리 가게. 가게. 사장님,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다녀갔어요. 큰 회사래요. 부동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시장 뒤쪽에 마트 있는 큰 빌딩 있잖아요. 그거 지은 회사요. 우리 시장 자리에 복합 쇼핑센터 짓는데요. 뭐? 우리 시장에? 그런데 사장님 가게가. 은희가 숨을 헐떡였어요. 코너 자리잖아요. 지하철역 바로 앞이고 거기가 제일 중요한 위치래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꼭 사고 싶대요. 예전에 가게를 팔라고 찾아왔는데 제가 사장님이 안 파신다 할 거라고 돌려보냈거든요. 은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안 파실 거라고 했대요. 사장님이 연락이 안 되는 사이에 가격이 더 올랐나 봐요. 얼마?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30억이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은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50억? 50억? 네. 내일 가게로 다시 오기로 했어요. 50억?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희네 가게에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왔습니다. 가게 앞 부동산 어르신도 함께 왔습니다. 박영자 사장님이시죠? 네. 저희는 대명그룹 부동산 투자팀에서 나왔습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이 가게 자리 저희에게 꼭 필요합니다. 복합 쇼핑센터 핵심 위치거든요. 사장님 가게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50억? 현금으로 이 금액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 안에 계약하시면 이번 주 안에 입금해 드립니다. 영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며 은희와 부동산 어르신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어제까지 갈 곳 없는 노인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건 남편이 주는 선물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담당자들이 나갔습니다. 며칠 후 은희 집에서 통장을 받습니다. 잔고 50억. 50억? 믿을 수 없었어요. 사장님, 은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수? 복수요? 최고의 복수는 행복해지는 거래. 다시 시작. 제대로. 이번엔 내 인생을. 은희가 웃었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사장님.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했어요. 영자 할머니 건강 밥상, 노인을 위한 건강 반찬 사업, 50년 요리 경력, 그 모든 경험을 담았습니다. 저염 식단, 저당 식단, 신장 질환 식단, 당뇨 식단, 하나하나 직접 개발했어요.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직원 10명을 뽑았어요. 은희는 이제 이사님이에요. 사장님, 오늘 주문 200건이에요. 진짜? 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첫 달 매출 5천만 원. 두 번째 달 1억. 세 번째 달 3억. 입소문이 났습니다. 영자 할머니 밥상 먹고 혈압 내려갔어요. 당뇨 수치가 정상이 됐어요. 정말 맛있어요. 6개월 후 TV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영자 할머니 건강 밥상이 건강과 맛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며 화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독거 노인분들에게 도시락 지원 사업까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박영자 사장님,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50년을 요리했어요. 하지만 한때 더러운 손이라는 말을 들었죠. 제 손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거친 손. 이 손으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이 손으로 지금은 생명을 살리고 있어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감동받았어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1년 후 매출 10억을 돌파했습니다. 직원도 30명으로 늘었어요. 저는 65세에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은희는 김 이사님이 되었지요. 회사 지분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로 누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누구? 이예진이라는 분이요. 며느님이시라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여보내.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 들어왔어요. 초췌한 모습, 명품 가방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앉아. 혜진이 앉았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어? TV에서 봤어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왜? 준호 씨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저는 코인 투자하다가 다 잃었어요. 나쁜 놈들이 다 작전이었어요. 사기였어요. 지금 빚이 5억이에요. 혜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차갑게 봤습니다. 왜 내가 너를 도와야 하지? 내 통장에 2억 훔쳐갔잖아. 그리고 허리 못 쓴다고 요양원 보냈잖아. 내 손이 더러운 손이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그 더러운 손으로 번 돈을 달라는 거야? 어머니, 용서해 달라는 거야? 네. 안 돼. 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애들은 어떡해요? 애들? 웃음이 나왔어요. 나를 쫓아낼 때는 애들 생각 안 했잖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 네. 일어나라고. 혜진이 일어섰습니다. 너에게는 한 푼도 못 줘. 어머니. 하지만 혜진을 봤습니다. 그 집에서 살게는 해줄게. 정말요? 내 손주들이랑 길거리에 나앉는 건 못 봐. 어머니.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안 해. 네가 나한테 한 짓 평생 잊지 않을 거야.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앉아라. 준호가 앉았어요. 30년을 키운 아들. 지금은 초라한 모습.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엄마가 그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성공했다고 찾아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너무 고생하셨어요. 준호야. 응?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증거 있냐고 했지. 너를 낳아 키워준 나보다 네 부인 말만 듣고 그리고 아픈 나를 버렸어. 내 아들이. 준호가 울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됐어. 일어섰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30년 늦었지만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엄마, 나는 용서가 안 된다. 내가 찾을 때까지 오지 마. 가.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 지수와 지호가 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얘들아. 두 손주가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TV에서 봤어요.
할머니 진짜 멋있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반 친구들이 영자 할머니 건강 밥상 다 알아요. 우리 할머니 대단하시다고. 지호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자랑스러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 할머니 창피하지 않아? 더러운 손이라고. 할머니,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이 손으로 우리 키워주셨잖아요. 지호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 저 정말 좋아요. 두 손주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할머니가 너희를 키우길 잘했어. 내 강아지들아. 그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영자 할머니 건강 밥상, 환하게 빛나는 간판, 제 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거칠었어요. 주름지고 얼룩지고,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손으로 30년을 일했어요. 이 손으로 손주들을 키웠어요. 이 손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이 손으로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65세, 저는 박영자입니다. 더러운 것은 손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에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거칠고 아름다운 손으로.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